You ready? 오늘의 스파팅카. 자, 이번 영화를 정말 많이 봐주시고 또 재밌게 즐겨주신 덕분에 개봉 하루 사이에 246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첫날에만 68만 명이 봤고 2년 만에 최초 오프닝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스포일러 리뷰 2탄, 지난 1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떡밥들, 가장 얘기가 많았던 마일즈 모랄레스와 여러가지 오마주들, 헐크와 모두의 기억 등등 무띵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댓글, 이 재밌는 해석들까지 싹 다 지금 DM만 400개가 넘게 와가지고 일일이 답장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으로 뽑아서 바로 들어갈게요. Rebirth. 일단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았던 몇몇 떡밥들과 이스터에그들을 가볍게 풀어볼게요. 옐레나가 미스테리오랑 스파이더맨 팬아트 얘기를 하고 이 스파이더맨의 흉흉한 소문을 말합니다. 네, 얘 정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간만에 미스테리오까지 언급해주죠. 그리고 매 시리즈에 등장했던 레고, 이번 영화에선 추바카 피규어가 나오고 레고도 직접 만들죠. 네드가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2명으로 추렸고 이건 로저 해링턴과 플래시였죠. 아예 안 보니까 또 허전하긴 하네. 피터는 매번 시간을 내서 메이 숙모를 보러 가고 이때마다 매번 꽃을 사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가게가 델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Saw Mr. Dalmore? Hey, Mr. Parker. Number 5, right? Yeah, and with pickles, and can you smush it down real flat? Thanks. 그 디테일까진 넣지 않았더라고요. 피터는 자신의 이름을 메이너드라 소개하죠. 즉석에서 생각한 이름 같지만 피터가 항상 메이 숙모를 떠오르고 있고 네드를 보고 자연스럽게 너드라는 단어를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갇혀있던 쥐는 개인적으로 완다를 연상하게 했고요. 맥스 연기 진짜 좋았습니다. 스트레인저 띵스 팬들은 다들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야, 이 스팅에 나왔던 그 어린 꼬맹이가 정말 잘 컸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이뻐져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세이드 싱크는 이번 영화의 오디션 자체를 패스했고 We went, oh yes, it should be her and it should be this character, which is why there was no audition process or anything. There were some phone calls and some. Must Very be lucky. nice. Must be nice. I think I did 7 auditions. Oh, yeah. Yeah. Sounds about right. Oh yeah. 이걸 톰이 부러워하게 됐는데 세이디가 애초에 오디션을 안 본 이유가 있었죠. 아킹의 악행을 거듭하고 있는 DODC. 이제 얘는 단순한 청소 처리반이 아닙니다.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이제 MCU에 등장하는 모든 초인 능력자들을 감시 통제하고 핸들을 보안팀으로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력과 자본 구비, 연구팀은 물론이고 행정팀, 다양한 부서들까지 각지에 자리하고 있죠. 엔딩에서 국장 매치고가 사라졌고 이제 마블이 엑스맨 사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아마 우리가 알던 하이드라처럼 끊임없이 히어로들의 목을 옥맬 것으로 보이고요. 전 이번 영화를 보고 3번 정도 울컥했고요. 이게 진짜 초반이라서 제 자신도 당황했습니다. 참고로 전 노웨이홈 보고 펑펑 울 정도의 F 정도로만 얘기해둘게요. 처음으로 울컥한 건 단연 이 장면이죠. 솔직히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이거 보고 피터가 뛰쳐나가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토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MJ의 모습. 허구한 SNS만 하는 네드에 비해 MJ는 SNS 자체를 하지 않고 4년 동안 주구장창 얘네 근황을 확인했던 피터는 이 순간 MJ 곁에 누가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동안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와 함께 피터의 마음도 떨어지죠. 이 점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고, 왜 톰 홀랜드가 톰 홀랜드인지, 이제 톰은 피터 파커 그 자체, 스파이더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로 토비의 스파이더맨을 넘어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메이 숙모의 과거의 상신도 너무 반갑고 슬펐죠. 여기서 피터를 위로해주는 대사들, 다시금 책임에 대한 중요성과 미래의 피터가 겪게 될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지금 피터가 마주한 상황들을 메이 숙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정말 무서워질 거라고. 그리고 이건 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피터가 진에게 일부러 머릿속을 열어주는데 이들은 비슷한 사건과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고 진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메이를 만나고 비로소 피터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이의 대사가 정말 좋았죠. 피터처럼 고립되어 있던 진을 위로해줍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 하지만 때론 외로울 거고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널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이죠. 네,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진의 언니 이 세라의 역할을 메이가 대신해줍니다. 진이 피터를 속여서 MJ로 돌아온 척했던 이 장면, 솔직히 여기서 피터가 너무 불쌍했는데 이후에 MJ가 결국 피터의 편지를 발견하죠. 그러곤 가면을 벗어달라, 난 피터랑 얘기할 자격이 있다 해서 피터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슬펐던 장면, 피터가 MJ에게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MJ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라도 미안하지만 나는 널 잘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말합니다. 네, 이게 원래 MJ 성격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고 거짓 희망도 주지 않고 이 팩트를 그대로 말해준 사람. 피터가 사랑했던 그 성격 그대로 피터를 밀어냅니다. 편지 또한 마찬가지죠. 이 둘의 사연이 적혀있는 편지를 다 읽어도 기억이 지워진 MJ에겐 그냥 남의 편지입니다. 문장은 이해되는데 감정이 따라오질 않죠. 이게 피터에겐 큰 잔인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였던 네드와는 만남을 이어주는데 편지를 보고 그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잘 알아준 거죠. 그렇게 이들은 오랜만에 삼총사로 돌아가고, 네, MJ가 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준 장면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이쯤에서 댓글들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네드가 나오기 전 장면에서 피터와 친구들이 졸업 후 함께 살기로 약속한 장소인 학교 지붕에 앉아서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살짝 미소 짓던 MJ가 나오는데, 그 장면은 진의 각성 때 혼자 눈물을 흘리던 MJ가 피터에 대한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개봉 전에 예고편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영화 내에서 징그레이가 반경 1km를 광역 지배했을 때 모두가 멈췄는데 MJ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화 엔딩에선 MJ가 피터가 준 블랙 달리아 목걸이를 어루만지고 셋이 함께 살기로 약속했던 학교 지붕에 있죠. 전 이게 MJ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징그레이 능력으론 기억을 되돌리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딱 요 타이밍, 진이 폭주하던 찰나에 MJ의 기억 일부가 돌아왔고 또르르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암시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에 피터가 네드에게 자신을 피터라 소개하죠. 그리고 몸에 박혀있었던 핸드쉐이크,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피터라는 사실까지 기억한 네드도 언젠가는 이 기억을 찾게 될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편에 암시 떡밥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았고요. 배너 너무 슬프더라, 인격도라고 하는 말이 다진 사람 없어요 반복. 네, 아니 진짜 피터도 피터인데 전 배너가 제일 불쌍했어요 솔직히. 교수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뭔 네드란 놈이 찾아오더니 이것 때문에 엮여가지고 진한테 끌려가고 마지막엔 정신병원행. 로건드 찰스 자비에 보는 것 같아서 슬펐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딱 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헐크가 피터를 기억하냐에 대한 댓글들이 있었죠. 세비지 헐크와의 전투에서 스파이더맨이 저 스파이더맨이요가 아니라 저 피터예요. 우리 친구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배너 박사는 피터를 기억 못하는데 세비지 헐크는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럼 헐크는 피터를 기억하는 거 아닐까요? 네, 여기서 헐크가 피터를 알아본 듯한, 이 떨어질 땐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 스파이더맨이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I think no one remembers that I'm Spider-Man apart from one. Nobody remembers that you're Peter Parker. They No know one they know remembers that Spider-Man. Spider-Man is Peter Parker. Yeah, they know apart from Spider-Man. They just don't know. one person. Okay. 네, 피터를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사실 이 세비지 헐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작 스토리를 보면요, 여기서 피터는 메피스토와 거래했고 전 세계가 피터 파커의 존재를 잊게 만듭니다. 노이움의 설정이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후 에피소드에서 헐크와 스파이더맨이 만나는데 헐크가 스파이더맨이 아닌 피터의 이름을 꺼냅니다. 전세계가 피터의 정체를 잊었는데 헐크만이 피터의 정체를 잊지 않았죠. 물론 이 설정이 영화엔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떡밥 정도로만 남겨놓습니다. 후속작에서 푼다는 거죠. 이제 월드월크 떡밥 얘기하는 것도 쪼까 지겨운 감이 있고, 이제 배너 상태 보면 사실 그냥 은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크릿 어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유종 애미 말고 유종의 미. 마일즈 얘기도 댓글과 DM으로 정말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에 병원에서 피터가 빠져나오고 여기서 목마탄 흑인 꼬마가 피터를 보고 슉슉. 카메라가 유독 오래 클로즈업하죠. 하지만 이 밖에도 영화 속 마일즈의 떡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영화 내내 피터와 소통했던 드월프 형사, 아들과 딸의 이름이 각각 말리와 이지고 굳이 자녀들의 장면들까지 여러 번 보여주죠.
네, 말리가 마일즈의 애칭일 수 있다. 연결 지으려면 지을 수 있겠죠. 실제 마일즈의 아버지가 NIPD 경찰이기 때문에 이걸 피터와 친한 드월프와 연결짓기도 편하겠죠. 케빈 파이기는 마일즈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고 이 스파이더버스 시리즈가 끝난 후 특정 시점에 마일즈를 합류시킬 생각이다 라고 밝혔는데, 네, 마블이 마일즈의 등장을 노리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떡밥 여러 개를 심어놓은 게 맞습니다. 만약 다음 작품인 5편에 마일즈를 진짜 등장시킨다면 피터가 활동을 시작했던 고등학생 시점, 대략 15살 정도의 나이를 가진 친구여야 할 텐데, 근데 이게 또 무의미할 수가 있는 게 다음 작품이 둠세이와 시크릿 워즈죠. 사실 여기서 타임라인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마일즈의 나이가 갈립니다. 브랜뉴데이 이후에 둠세이 시점이 이어지겠죠. 근데 둠세이로부터 약 5년 후 혹은 말도 안 되게 10년 후에 시크릿 워즈가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마일즈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마일즈가 지금 시점에 완전히 애기라고 해도 10년 뒤면 피터가 데뷔한 나이랑 비슷해지니까요. 어쨌든 브랜뉴데이도 결국 이 두 작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설정들을 마블과 소니가 잘 계산한 뒤에 향후 스파이더맨 5편에 풀 것으로 보입니다. 쿠키에서 우주에 있는 스파이더맨 표시가 나오기 직전에 지지직거린 게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의 글리치 스타일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쪽 세계와의 콜라보 떡밥은 아니었을지도 생각하게 되네요. 네, 스파이더맨 아이콘이 뜨기 전에 신호가 한번 끊겼다가 행성도 아닌 우주 어딘가에 뜨죠. 이걸 충분히 마일즈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마일즈를 염두에 뒀다면 굳이 이 우주 한가운데를 비춰주기보단 좀 더 확실한 암시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다음 영화가 둠세이와 시크릿 워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더맨 5는 이보다 훨씬 뒤에 개봉하겠죠. 시크릿 워즈가 내년 12월이니까 이 5편 제작에만 2-3년이 걸린다 가정하면 최소 29년에서 30년은 될 것 같고요. 아직 이렇다 할 캐스팅이나 캐릭터 빌드업도 안 되기 때문에 톰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시크릿 워즈에서 갑자기 마일즈를 등장시키는 그림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전 언제 올지 모르는 마일즈의 떡밥이라기보단 당장 눈앞에 있는 시크릿 워즈의 떡밥이라 보고요. 케빈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니가 스파이더버스 끝날 때까지 손대지 말라 했다 하죠. 결국 마일즈의 모든 권리는 소니에게 있고, 이 장면을 가지고 마일즈 아니냐, 시크릿 워즈 아니냐 하는 것도 팬들에게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마블의 계산이 아닐까 싶고요. 자, 피터가 배너 찾으러 강의실 들어갔을 때 한 동양인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하죠. 근데 이 친구 이름이 신디입니다. 신디문, 스파이더 유니버스의 실크 이름이죠. 원작에서 그 방사능거미한테 똑같이 물린 캐릭터인데 얘는 그냥 이스터 에그입니다. 원래 소니의 실사 제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몇 개 시도하다가 이거 다 빠그라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실크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남겼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요. 실크 붐은 언젠간 온다. 제가 LA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으론 영화의 제작진들 거의 대부분이 스파이더맨의 찐팬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 오마주와 디테일들을 그냥 마구 넣어놨죠. 하나하나 빠르게 볼게요. 피터에게 생체 거미줄이 생기고 손목을 이리저리 시도하는 장면. Go web. Fly. Shazam. Go. Go. Go web go. 유명한 헐크 패대기 씬. 또 교수님에게 목이 졸리고 이걸 설득하는 피터. You once spoke to me about intelligence. That it was a gift to be used for the good of mankind. These things have turned you into something you're not. 추락하는 MJ를 구하는 어스파 오마주. 또 쓰러진 피터를 데려가는 퍼니셔. 또 MJ가 조심해 피터라고 말한 장면은 엠마 스톤이 엔진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Sorry, I love you. Don't hate me. 그리고 메이숙모 회상 씬엔 토니의 그 종이봉투까지 그대로 있고, 이 버스 창문에 부딪히는 피터. 이 장면은 닥스와 스탠리의 오마주. That is hilarious. 또 네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엔 깨알같이 데스틴 감독의 차기자 이 나루토의 포스터까지 보여줘. 그 밖에 플스 스파이더맨의 구도와 액션, 이 점프 장면들을 정말 많이 오마주했죠.
그래서 이번 영화 어땠냐? 전 노이온만큼이나 정말 좋았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번 영화는 정말 큰 감자였습니다. 데스틴 감독이 이번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엔딩에서 피터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상처도 가시지 않았지만 피터는 더 이상 혼자 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철부지 고등학생 피터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고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처럼 피터 역시 홀로서기의 아픔을 겪고 마침내 진짜 스파이더맨이 된 거죠. 네, 단순히 지난 영화들을 추억하는 팬서비스를 넘어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세상 모든 피터들에게 건네는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 그래서 이번 영화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정말 아름다운 선물 같은 영화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화의 2차 분석. 이번 영화를 본 저의 감상과 여러분들의 감상이었는데요. 제가 녹음을 마친 요 시점에 댓글들이 또 산더미처럼 쌓여버렸죠. 네, 스파팅크는 계속되고요.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전 아직도 말 못한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3탄은 또 언제 불시에 찾아올지 모르니까 요 빨간 버튼과 알람 꼭 체크하시고 불시 스파팅크로 보자.